저희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고 최근에 이제 늦둥이 막둥이가 하나 태어나면서 상비약을 조금 챙기긴 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통 소염제 계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열을 많이 내리는 약들은 주로 타이레놀 계통. 정확하게는 성분명을 알아야 돼요. 성분을 가지고 제약회사마다 제품명을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합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약들을 사용하시면 열을 많이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이레놀. 성분이 이렇게 써있죠? 아세트 아미노펜, 맥스부펜도 있고 타이레놀도 있고 트라몰도 있고 뭐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성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로 해열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소염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해열과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아이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럽으로 먹이는 게 보통 필요하죠. 그래서 시럽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는 대로 드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감기만 걸리는 게 아니고 독감이라든가 비형독감도 구토도 많이 해요. 그리고 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도 몸살 오한이 올라오면서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약을. 그게 제일 문제가 먹고 토하면 또 약 효과가 없고 그래서 품절돼가지고 거의 약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최근 다시 생산을 했습니다. 변비 있을 때 좌약 넣는 것처럼 이렇게 똥꼬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효과가 되게 빨라요. 항문 쪽으로 집어넣어서 직장으로 약이 흡수되면 저용량,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아이들이 넣는 걸 좀 싫어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먹는 약보다 모든 게 다 우수합니다. 속도도 빠르지, 저용량으로 쓰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토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약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가장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라면 좌약 형태의 타이레놀, 정확히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좌약이 있다는 거, 요거를 상비하시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 다음이 목이 많이 붓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소염 계통의 약이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엔세이드 계통이라고 해서 대부분 어린이한테 많이 쓰는 게 이부브로펜, 덱시부펜, 해열 효과도 있고 소염 효과도 있고 진통 효과도 있고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길게 먹다 보면 위장 장애가 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이렇게 시럽 형태로 하나씩 짜먹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뭐 CC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해요. 저는 이런 짜먹는 형태의 포로 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덱시부펜 계통의 약이고요. 요거는 이부브로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성인이 먹기 좋은 건 이제 탁센, 이건 나프록센인데요. 이런 이제 액상 제제로 효과가 좀 빠른 편. 뭐 의사들이 대단한 처방을 할 것 같지만 모든 통증이 있으면 그냥 엔세이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효과가 빠르고 좋기 때문에. 어떤 통증이든 다 똑같이 통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리통이든 두통이든 복통이든 감기, 독감으로 인한 몸살 오한이든 다 효과는 똑같고 똑같은 약을 쓴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정확히는 이부브로펜 계열이에요. 병으로 들어있는 거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짜먹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감기도 종종 진료를 보긴 하지만 저는 감기약 자체를 안 먹어요. 대부분 감기는 일주일 내내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병들은 그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몸살 오한이 있는데 한 3, 4일 지나도 뭐 별로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진료를 보셔야 되는 거지. 오늘부터 목이 약간 아파서 예방적으로 약을 먹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치료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치료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증상을 좀 줄여주는 약을 드리는 거라서 조금 아픈 건 사실 다 견디실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을 안 드셔도 되고 아니면 약국에서 그냥 이런 소염제 조금 챙겨서 드시고 단 5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일주 가까이 된다든지 하면 다른 질병일 수 있으니까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차 투여를 하면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라고 알려졌는데 일부 맞는 말이고 일부 틀린 말입니다. 어떨 때 맞는 얘기냐? 이 병이 세균성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바이러스성이라서 애들 고열을 방치하면 간질 생기거든요. 뇌 경련이 오기 때문에 열성 경련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열은 시켜야 되는데 바이러스성이면 열만 컨트롤하면 몸에서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타이레놀만 갖고 아세트 아미노펜만 갖고 안 된다면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 계통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이걸 투여하고 한 번 또 이걸 투여하고 보통 한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약을 고용량으로 쓰는 것보다는 요거 조금 했을 때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해열 효과도 좋고요. 단 내가 이 병이 바이러스성이 확실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교차 투여하면 큰 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우신염 같은 거, 아이들 신장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열만 이렇게 약으로 감춘다. 그럼 애들이 이제 멀쩡해진단 말이에요. 해열제를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병이 지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신장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되면 무조건 진료가 필요하죠. 일반인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효과가 좋은 건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러지가 있죠. 그래서 알러지의 원인들은 콩가루, 진먼지 진드기, 개털, 고양이털, 음식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외부 이물질이 코점막에 날라와서 붙어 있거나 눈점막에 날아가서 붙어 있거나 목점막에 날아가서 붙어 있어서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염증 반응과 콧물 재채기, 심한 경우는 이제 기관지 천식이 생기면서 이제 호흡곤란, 기침, 쌕쌕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게 이제 알러지 증상인데, 일반적으로 심한 알러지가 없는 분들은 식중독 걸려서 두드러기가 빵빵 올라오거나 이유 없이 좀 반복적인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알러지 반응을 잠재워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는 총 1, 2, 3, 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세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이 레보세트리진. 레보세트리진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요. 얘는 똑같은 레보세트리진인데 그게 일반 의약품이에요. 왜 이렇게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성분은 똑같다. 얘들이 이제 2, 3세대라고 주로 불리는데, 약이 없으면 그냥 2세대를 드셔도 돼요. 그래서 2세대랑 3세대의 장점은 효과가 되게 좋아요. 증상을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큰 단점, 1세대 뭐 페니라민 계열 이런 것들은 증상 효과는 굉장히 신속하고 빨라요. 대신 효과는 금방 끝나요. 팍 치고 팍 끝나. 근데 대신 너무 졸려요. 그래서 이거를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중간 형태가 2, 3세대인데, 얘네들은 효과가 조금 오래 지속되는 대신에 조금 졸음이 줄긴 했지만 약간 있고, 4세대부터는 효과가 좀 늦게 발현되는 대신에 졸음 효과가 되게 떨어지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세대는 너무 많이 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먹어요. 2세대나 3세대 약을 먼저 쓰시고 졸리다 이런 부작용이 큰 분들은 이제 4세대를, 알레그라라고 많이 유명한 약인데요, 그 약을 또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든 바이러스, 어떤 원인이든 코 점막이 붓고 그래서 콧물이 나오고 이러는 거라, 비점막을 수축시키는 약이 콧물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혈관 수축제는 효과는 즉각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부종도 싹 가라앉는데 일시적인 효과를 갖고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키는 약물성 비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사실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일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코가 너무 부어가지고 숨 못 쉬겠고 자기 너무 힘들 때만 한 2, 3일 정도 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알러지 비염 때문에 만성적으로 계속 있는 사람들을 권고드리는 약은 아니고요. 이런 거는 급성 감기 때문에 코점막이 너무 많이 부어서 잠깐 쓰고 말 때, 잠은 자야 될 때, 이럴 때 사용을 해서 코점막의 부종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 훌륭한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프 시럽이죠. 맞는 기침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어린이용이라서 마약계통에 안 들어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코프 시럽, 코데온, 포르테 뭐 이런 것들이 코데인이라는 마약성 계통이 들어있어요. 물론 마약성이라고 해서 드시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뭐 3일, 4일 이렇게 드시면 가장 훌륭하게, 가장 강하게 기침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유가 별거 아닌 기침이 확실하다면 약을 드셔서 억제를 시키시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중독되셔가지고 매번 그 약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이유는 그냥 목이 건조해서 기침을 하시는 건데 코프 시럽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왜? 구강 점막이라든가 코 점막에 있는 점액을 분비를 억제도 시키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쓰신다고 하면 중독성도 생기고 이 점막이나 이런 데 건조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요법으로 꼭 쓰시고요. 기침을 억제의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데인이 빠져있는 어린이용 코프 시럽이라든지, 증상이 좀 확실하게 떨어뜨리고 싶은 성인이라면 코프 시럽이나 코데온, 포르테 같은 코데인 성분이 섞여있는 약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구계통도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맨날 까지거나 습진 생기거나 뭐 기저귀 습진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습진은 알러지성 반응, 접촉성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딱 두 가지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이제 만병통치약이죠. 소염 효과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처방받아서 하실 수 있는 게 이런 프레카크림 같은 거 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용량 차이인 거고요. 스테바카림. 효과는 이게 최고 짱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데, 또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심해서 만성적으로 바르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잠깐은 가장 좋고 부작용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수개월 뭐 아주 그냥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계속 바르셔야 된다고 하면 스테로이드가 망설여집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저도 아이가 기저귀 습진 같은 거 생기면 비판텐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피부 진정 효과는 좋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항상 사용을 해보시고, 급성기에 아주 심할 때 이걸 썼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유지기에는 이걸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로이드는 세균성 감염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돼요. 스테로이드는 그냥 강력한 소염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도 감기, 몸살, 독감
몸에 염증 반응이 심할 때 쓰기도 하고요. 피부에도 염증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굉장히 큰 합병증, 부신 기능 저하, 피부 문제, 푹신 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겨서 문제인 거지, 단기호법을 쓰실 때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입병 많이 나잖아요. 그 헐페스 같은 거 생기면 아주 그냥 밥도 못 먹겠고 이게 혓바늘 돋아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리도카인이라고 있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우리 마취 주사 있잖아요. 국소 마취 막 충치 치료할 때 해서 딱 하면 갑자기 감각이 없어지고 이런 게 리도카인인데 여기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이라는 거. 말 못할 정도로 막 부어있고 좀 아프다 하면 이거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알보칠은 화학적 화상을 입혀서 점막을 회복을 촉진시키는 건데, 얘는 치유를 빨리 시키는 거라기보다는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좀 더 즉각적이죠. 알보칠은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헐페스라든가 3, 4일이면 없어지잖아요. 통증이 있는 기간만 사용하시면 조금 그래도 덜 아프게 넘어가실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미국 생활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이 사용하셨던 효과 만점이라는 항생제 연고입니다. 뭐 항생제 연고는 모든 트러블, 피부 종기나 피지 낭종이라든가 이런 염증성 피부 병변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뭐 에스로방 같은 이런 것들도 항생 연고. 피부 트러블, 아토피 이런 거에 바르는 약 아닙니다. 이거는 항생제, 세균 감염이 의심될 때, 고름 나고 이럴 때 이제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 같은 거에는 우리 다래끼라고 하잖아요. 눈에 발라도 되는 연고 같은 게 있어요. 눈 다래끼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구비하고 계시면 굳이 병원에 안 가시고 이렇게 살짝 손 깨끗이 닦아서 아니면 면봉으로 살짝 발라주시면 효과 좋고, 한 1주 정도 했는데도 안 좋아지면 먹는 약을 써야 되니까 병원 진료를 꼭 하시고, 이렇게 안연고도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약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일반의 약품들이었기 때문에 진료 없이 처방을 받다가 큰 코 다치실 수가 있어요. 일주 이내에서만 사용을 하시면서 단순한 감기라든가 단순한 알러지 증상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그 이상 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꼭 진료를 보셔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질병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